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강금 폭중투쟁 청산대 55일째 되는 날입니다. 동부지소에서 200명이 넘는 중국 폐렴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외국 국민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서청대 서울구치소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역 자체가 뚫려버린 겁니다. 전체 수감 인원의 5% 이상이 지금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 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회에 나와서 8.15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반 문재인 정부 태극기 세력들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미국은 6억 회분, 유럽은 EU 연합회는 3억 회분, 일본은 1억 2천 회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등 선진국들은 자국인의 2배 내지 3배 되는 백신을 확보를 했고, 벌써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등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K방역이 흑우였고 거짓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에 불과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웬만한 선진국 혹은 발빠르게 백신 확보에 나섰던 나라들은 이제 게임 체인지를 선언하고 중국 폐렴에서 벗어나는 발표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실질적인 임상 통과를 다한 백신을 1회분도 계약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중앙대책본부장이라는 정세균의 고백과 같이 내년 상반기, 내년 1, 4분기뿐만 아니고 내년 상반기조차도 백신 접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로남불 정치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이에 이렇게 무능한 최고 권력자는 없었어요. 자기가 생색내고 남이 써준 A4 용지 들고 자기 얼굴 낼 때는 화면 가득이 뉴스 시간마다 나와서 자화자찬하고 조금이라도 불투명하고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수처, 법, 추미애, 난동과 같이 뒤에서 숨어서 아바타들을 조종하고 있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이번 백신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 백신 사태는 대한민국의 제2의 제3의 백신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을 해놓은 그 제약이, 그 재앙이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인내와 국민들의 고통만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백신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 문재인 씨부터 강경화 장관, 박능우 장관, 또 총괄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총리, 그들뿐만이 아니라 백신 구매에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해버린 반헌법적 행위자이며 살인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외부 내란의 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이정미가 얘기하던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문재인 씨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식뿐만이 아니라 정권 퇴진 추후에 헌법 파괴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그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공화당이 처음 중국 폐렴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당시 우한의 출입국자 전면 금지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출입국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항만과 항공의 전면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 폐렴을 잘 방역한 대만과 뉴질랜드는 중국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전면적인 출입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인과의 가장 거래가 많은 대만, 뉴질랜드, 대만의 사망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방역의 기본이십니다. 우한 폐렴이 발병을 해서 전 세계가 경악에 떨고 있을 때 대구에서는 우한 수학여행단 몇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조기 중국 폐렴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를 놓친 것 또한 추후에 법의 심판대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무능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 폐륜의 정권이 들어서면은 국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의 생명은 그들의 정권 연장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자성어가 아스타비입니다. 남의 말만, 남의 탓만 하고
제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좌파들의 속성을 따갑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방역 공부에 1200억을 써가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아직도 장기 집권에만 이 중국 폐렴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 방역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 무효를 요구했던 그 3년 6개월 전에 상황과 우리 공화당이 주도했던 것이 무엇이 틀렸습니까? 지금 정치권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국민의힘 혹은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그들이 했던 말들은 다 헛구였고 다 거짓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지금 보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도와준, 탄핵의 거짓 불법을 덮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면서 권력 찬탈 세력들을 도와준 결과밖에 주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한테 뼈아픈 몇 가지 말을 충고하겠습니다. 첫째, 안철수 씨가 양보했는 서울시장 자리, 성추행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서울시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야권 후보가 아니라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양심 있는 정치인, 양심 있는 자의 행동이다. 본인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장 9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서울시장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 시장에게 양보했는 정치적인 행위는 안철수 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국민께 사죄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탄핵 정국에서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문재인 일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주저하고 있을 때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던 자가 바로 안철수입니다. 그 안철수의 행위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을 탄생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으면은 감히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쇼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길이다. 국민께 썩고 대제하고 야당 단일 후보가 아니라 정계를 떠나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용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데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에 탄핵 주동자들에 대한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걸 계기로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은 위대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었고, 그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함께했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저항 세력이고 유일한 투쟁 세력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씨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간첩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지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자아도취,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또다시 무능한 자가 서울시를 맡으면은 서울시는 이제 나락의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서울법이라고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악법입니다. 그런데 여권은 그것을 막무가내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유엔과 미국, 영국에서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깊은 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유엔에서도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김정은 세습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비호하는 법입니다. 비호하는 법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위헌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커가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사자성어 1위가 아시탑이라고 합니다. 네,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 또 그리고 두 번째가 호환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북 관계 발전법이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게 김여정의 항응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북한에,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그 노동당 당직자의 한마디 말에 우리의 주권을 다 내주고, 그래서 정말 아주 위헌적인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주권을 포기한 주제에 이 국제사회의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항의,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허영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허영대변인이 반박성명을 냈답니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 안 그리고 부안 묻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국내 진화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커다란 규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공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중심돼서 문재인 좌파 독재를 끌어내리는데 가이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박대우 정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분석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된 법들을 특히 한 15개 갖고 이걸 보고 이제 6.25 때는 총칼로 이 나라를 적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원내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주사파혁명을 완성했다. 이제 마지막 형식적으로 헌법 개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들만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미 이번에 통과된 법들을 통해서 그 인프라가 다 깔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법들 내용들이 우리 최고위원회나 기타 우리 회견이나 또 홍보부를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라 상상이 안 갈 정도의 내용들이 다 통과됐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국민들이 9시 뉴스에서 안 다뤄준다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몇 차례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소개 안 한 법 중에 하나가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거는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물론 특정 지역입니다만 내가 어딘 지역인지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세월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요. 이건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 목적이 아니면 그 지역의 재산을 취득하지도 말고 매매하지도 말고. 이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법들이 이렇게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정부 입법만 예고하고. 물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뭐 공수처부터 해서 국정원법부터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전당금지법부터 해서 완전히 뭐 이거 총칼만 아니지 이 나라는 뭐 거의 지금 수사파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로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다 깔렸어요. 마지막 이제 헌법 개정만 시기만 저울이라고 했는데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일요일 날 그 정세균 씨 총리라고 하기도 뭐한 분인데 뭐 미로진단이 어디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7월달에 환자 수가 적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안 해서 백신 확보를 안 했다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똑똑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접종을 이미 시작했고 내년 초면은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국민 수의 두세 배의 물량을 확보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을 다 걷어치우고 양질의 백신을 다 맞출 텐데 지금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회사 건데 옥스퍼드 연구소하고 제휴해서 만들었다는데 이제 뭐 1,000만회 계약했다가 도입 돌량 2,000만회라고 그러는데 도입 예상 시점이 내년 2, 3월에 임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뭐 모더나 거 2,000만회 파이자 거 2,000만 도 얀센 거 400만 도 노바백스는 미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추정하고 아직 대화하는 정도의 거를 막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걱정이 없어요. 정세균 총리 그냥 그 말 보면 아이고 뭐 내년에 다 하게 되니까 물론 이렇게 좀 늦었지만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민 생명권을 총탄이 난무하는 전장터에 그냥 밀어넣는 거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대한민국은 삼류국가가 되겠는 거예요. 삼류국가.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39.5%를 조금 한 2% 오른 것 같아요. 지지율이. 물론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57%로 상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러한 지지율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역시 국민들을 입과 눈을 가리는 조지 오웰 소설 1984년 동물농장하고 비슷한 나라에서 정부가 통제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박탈되는 전체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심각한 반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거를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혼 정부나 해본 논소리를 10기 안에 이제 그 뭐 정규지 신문인데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북민국이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냐? 북한이 통치하는 나라 같이 되어 있는 대북민국. 간첩도 안 잡고 말이죠. 김여정이가 삐러 뿌리면 안 된다니까 법 만들고 우방국들한테는 다 신임도 잃고 대북민국론이 벌써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정말로 곡소리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개한 법들 외에도 뭐 중재재해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경영자들이 기업주가 사업을 맘먹고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모든 게 이제 노동자애들이 이렇게 다 지금 법이 좀 고쳐져 있어요. 그리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는 처벌조항, 산업재해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2년에서 5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되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하한선을 정하고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과하다. 물론 뭐 산업대회 제도가 필요한데 이게 법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법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중대재해법이라고 반업법적인 또 하나의 법률을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입법 독재, 입법 폭거로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지금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회까지 이거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에 청문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몰턴 그 영국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시키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인권특사도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토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문재인 씨는 이 문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연일 오고 있고 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도 표현의 자유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할 일이 충분히 있어서 시작부터 아마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 그 인권 랜텀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따지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정도까지 갔으니까 이게 이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일개 무슨 시민도 아닌데 북한 핵을 합리화시키는 바람을 대해서 미국이 5,000개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겠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NPT 체제의 그 불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모든 이 나라의 현 정부의 주사파 정부의 정책과 노선과 전략은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 국민이 뭐라든 말든 동맹국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전체주의 주사파 나라를 건설해서 외세를 배격하고 못 사는 북한과 함께 독재 정권과 함께 북한 인민들을 굶어 죽든 개돼지처럼 살든 일단은 연방제를 해보겠다는 중국 공산당을 병풍으로 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 공표한 거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형국에서 야당 국민의 힘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장난이나
뭐 선거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잘못된 인식이 다시 한번 적화되는 대한민국의 휘발유를 붓는 그런 역사의 큰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잘못된 야당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적을 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지막 연방제 헌법 개헌 그거 어떻게든 통과될 텐데 우리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빨간 나라에서 사회재산권도 다 침해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세금만 많이 내고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도 다 이제 없어지고 5.18 얘기만 해도 앞으로 잡혀가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 6.25 때 좌익들이 이루지 못한 총칼을 통해서 적화혁명을 법과 제도권의 틀 안에서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더욱 홍보를 하고 지적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폐렴이 6일 연속 평균 1000명의 일평균 1000명의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22명이 중국 폐렴으로 사망을 했고 전국에 있는 병상은 0개입니다. 중환자 병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중국 폐렴에 문제양 질병에 공포에 떨면서 계실 확진자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우리 공화당이 시작부터 이야기했듯이 허구였습니다. 병실 확보도 못하고 전문 병원조차도 지정을 하지 못했고 의료 인력조차도 다들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독려하고 의대생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뛰게 해줘야 될 국가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과 싸움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정책은 민간병원에 1%씩 병상을 할당하겠다. 이러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이 민간병원에다가 병상을 1%씩 할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환자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 일반 환자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 병원 몇 개를 더 지정을 해서 그 병원을 전염병 중국 폐렴 관련 전문 병원으로 해야 그나마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곳을 분점이라도 한두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이 중국 폐렴 전문 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K-방역을 이야기하면서 백신 문제가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지도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면서 한국식약청, 그러니까 KFDA에서 승인을 하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신약에 대한 승인 과정은 그 승인을 하는 기관 자체에도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백신은 임상실험 데이터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그 신뢰도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식약청은 유감스럽지만은 그런 신약을 어프로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력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빠른 고칠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백신의 문제가, 백신 수급은 항상 문제가 될 거로
올 7월, 8월부터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미리 구매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구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본을 찾아가고 미국을 찾아가고 해서 그네들이 물량을 더 받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국가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 우리가 한 발 늦었다 했으면 항상 우리의 우방국이었던 일본과 미국을 설득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조차도 없고 그럴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백신을 받으면 북한에만 안 주면 다행이겠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라 확진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은 더더욱더 의료 공백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대한민국을 셧다운해야 될 겁니다. 3단계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잠시 멈춤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쇼윈도 정치인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뛸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버려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발표가 하나 나왔었죠. 달서갑에 홍석준 의원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인 사과 발언이 잘됐냐 잘못됐냐, 44%가 발언이 잘됐다 대구 시민의, 39%가 그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붕괴를 하셨는데 전 오히려 굉장히 희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막혀있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39%, 40%에 육박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물론 이분이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사를 했는지는 굳이 제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건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건지는, 정치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에 계신 지가 1362일입니다. 곧 있으면은 한 7, 80일만 지나면은 이제 4년이 됩니다. 어차피 곧 배지 떨어지실 텐데 좀 인간답게 삽시다. 이제 곧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정치의 계절에 발맞춰서 한번 신명나게 뛰어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인적 쇄신입니다. 지금 범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적 쇄신 바람이 올바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우리 공화당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강동구 팀이 길동역에서, 양천구 팀이 신정내거역 3번 출구,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왕십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로구 팀이 이틀 동안 남구로역 구로시장, 신도림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송파구 을팀이 이틀 동안 송파역 4번 출구, 가든파이브 장자역 3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등포 갑팀이 당산역 10번 출구, 구로구팀이 신도림역 3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시당팀이 3일 동안 서면 국민은행앞, 서면 영광도서앞, 부전시장 농협앞, 자갈치 농협앞, 북구 덕천 백양대로 1200 다이소앞, 기장교회 맞은편 핸드폰 가게 옆 인도에서, 대천공원 입구, 사상구 신모라동 제일약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갑팀이 와룡시장에서, 달서구 병팀이 서남시장 횡단보도에서, 달성군팀이 이틀 동안 송해공원 화원농협 본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은 서구팀이 가저시장, 계양구팀이 계산역 6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과 유성구 갑팀이 대전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광명시팀이 광명내거리역 3번 출구 앞, 시흥시팀이 산미시장, 남양주시팀이 진접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파주시 갑팀이 윤산역, 용인시 갑팀이 명지대 내거리, 수원시팀이 지동시장, 화성시팀이 화성경점, 포천시팀이 포천 일동 다이소 앞, 안양 과천팀이 과천 정부총사역 10인번 출구,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춘천시 갑팀이 원주 중앙시장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영주시팀이 봉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항시 북팀이 이틀 동안 신광면 사무소 근처 홍해읍 행해로타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도당팀과 거창군팀이 거창 대동로타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제주 민속오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수호팀이 석천호수 서운내거리, 서청대 애국기도회 팀이 숭례역에서, 목련팀이 신도림역에서, 멋진날TV가 진이역 3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서명인수 3,950명, 일반당원 828명, 책임당원 165명, 총 서명인수 3,950명, 당원 993명이 새로 입당하셨습니다. 날이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서명대 활동에 전념을 해주시고 계시는 당원 동지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또 편안하셨는지요? 지금 이제 1년을 마감하는 지금 12월 중순을 넘어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모임에서 1년을 결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의 노고를 경여해야 될 이 시점에 국민 모든 분들이 지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우한 폐렴이 왔을 때 중국인 출입금지만 시켰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지금 4년 동안 이게 나랍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또 정치를 또 하겠다고 선거가 있으니까 또 스물스물 다 나오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버린 사람들이 또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당 어디인지 한번 둘러보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투표권이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정치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한 지 초년생으로 5개월 됐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혀온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른 길로 가게끔 우리가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공화당은 지금껏 줄기차게 4년여 동안 탄핵 무효를 외쳐왔고 대한민국이 잘못돼가고 있는 것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시선은 너무 냉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꺾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을 맞이하며 희망찬 설계를 해야 되는 이때에 정말 국민을 다 가기가기 찢어놓고 그 돈 몇 푼 주는 이런 정권에 매달려서 지금 국민은 피해낙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후대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서로 이제 마지막 1년을 마감하는 이때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따뜻한 말로써 우리가 인사의 말을 전합시다. 그리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이 초심을 가지고 정말 내년 한 해를 또 맞을 준비를 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의 정당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날씨가 영하 14도, 15도 굉장히 냉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아무쪼록 무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청년 커뮤니티에서 가장 정치적 이슈로 뜨거웠던 사안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코로나 백신 관련 문제가 아니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립 문제가 아니며 그 다음에 공수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문재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언의 시험대로 쓰였던 인천국제공항 기억하십니까? 12월 15일자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비정규직 9,081명 정규직 전환 확정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 정규직 전환율은 99.9%에 달하며 약 10명 안쪽에 몇몇 채 비대상자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흔히 알고 계신 인천국제공항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리직을 총괄하는 단체의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청년층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위로, 부동의 1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왜냐? 급여가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4,500, 평균 연봉이 9천만 원대에 이릅니다. 제가 사실 지난 6월에 가장 뜨거웠던 이 이슈를 지금 다시 이 기사를 가져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 한 주 동안 사실 청년 커뮤니티 하면 정말 가지각색의 색깔을 내는 다양한 단체들이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좌파 커뮤니티, 우파 커뮤니티, 중도 커뮤니티, 스포츠 커뮤니티 생각하는 이슈, 똑같은 이슈에 따라 생각하는 게 너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각색의 청년들이 이 똑같은 이슈,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이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한 커뮤니티도 빠지지 않고 문재인에 대한 비판각을 세웠다는 거죠. 가장 강렬한 심지어 공수처도 추미애 보호도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비판도 이 모든 것도 완전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대깨문이다라고 싶은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러면 문재인이 과거 군부 독재와 다른 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다 자유분방하고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자기 입장에 자기가 모르는 분야, 자기와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각양각색의 자기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문제에 닥쳐서는 자기의 삶과 직접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른 판단, 사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닥칠 겁니다.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많이 닥칠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은 법으로 하면 정말 머나먼 얘기 같고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반대법부터 그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모르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 관련 문제도 그때 당시에 닥치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번질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옳은 문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변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기 전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정말 이 중국 폐렴도 정말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특히 성형제 하시는 분들 방한 장비 그리고 따뜻하게 꼭 하시고 절대 마스크 밖에서 빼지 마시고 꼭 코로나 대비 그 다음에 방한 대비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대한민국 함께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 당원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떠난 사람들, 그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 운운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6일자 일요신문 단독 보도 기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친박신당은 지난 총선 전 선거기획사와 선거공보와 광고 계약을 하고 총 계약금액 7억 8,650만 원 중에 계약금 7천만 원만 지급했고 6월 말까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온라인 광고 미지급금 1억 9천만 원, 홍보물 제작비 미지급금이 9,600만 원으로 총 미지급금이 10억이 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홍 대표는 대금 채무 연대 보증까지 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화 홍보 업체와는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 3천만 원만 지급하고 아직까지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다른 홍보 대행사와는 캠핑카와 버스 임대를 3,100만 원에 계약하고 51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여전히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친박신당이 지급하지 않은 돈이 무려 13억이 넘습니다. 이 세 업체는 각각 해당 법원에 지급명령 청구의소를 제기했고 모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서 청구 금액과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와 친박신당은 이 세 건 모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는 계약 내용을 이행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친박신당과 홍 대표에게 지급을 명령했지만 친박신당과 홍 대표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게다가 과거 우리 공화당에 있을 때 그 끼친 손해는 또 얼마였습니까? 사무실을 확장한다는 등 서울시 행정대집행 비용을 마음대로 지급하고
먹튀했습니다. 여러분 먹튀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먹튀는 먹고 튄다는 말인데 그때 홍 대표는 먹고 튀었지만 지금의 홍 대표는 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굴에 몇 미리짜리 강판을 깔아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친박 신당 간판 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조남 팔아서 선거 치르려고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려고 했고 보수 국민들에게 한 거짓말도 모자라서 이제 하다 선거 비용까지 떼먹습니까? 당신들의 그런 천박하고 무렴치한 행동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얼마나 누가되는지 단 1초라도 생각을 해보았다면 빚을 내서라도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 비용을 갚았을 것입니다. 홍문종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만 120억이 넘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4년 동안 눈물로 악으로 깡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을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경고합니다. 친박신당 이름을 걸었으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들어갈 땐 뽐을 내고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맞는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저는 빈대떡 신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고 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자 바로 우리 공화당 뿐이라는 것을 빈대떡 신사는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변창은의 못 사는 사람이 무슨 밥을 사 먹냐는 변창은의 망언, 그리고 양아치 뺨치는 이용구의 폭행, 금융위를 겁을 팍팍 주라는 심재철의 협박, 간제비 안철수의 등장으로 시식용 보궐선거 출마선언, 이렇게 분노 유발자들도 많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많지만 제가 뽑은 최고의 분노 유발자는 바로 빈대떡 신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행동하는 오늘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날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각지에서 추진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러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러한 정당도 없었습니다. 자당이 공천했는 수도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자살했습니다. 해양도시로 자랑스러운 다이나믹한 부산 시민의 먹칠을 한 오고든은 본인이 성추행했다고 시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문재인 씨하고 경선을 치르면서 차기 대권 운운하던 안혜정 충남지사는 성폭행범으로 감옥 가 있습니다. 나라가 미쳐도 이러한 정당이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겁니까? 보수 정당이 이랬으면은 물론 이거보다 탄핵 정국에서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 역적들도 있었지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국가의 특별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나 충남지사 지도자급이 대놓고 성추행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장차관들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범죄 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구 법무부 차관은 술 취해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다고 택시기사 목덜미를 쥐고 폭행하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다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특별가정법에 의해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왜 법무부 차관에 대한 실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택시기사한테 어떻게 합의를 받는지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 살아있는 나라죠. 병청면이라는 자는 국토부 차관 내정자라는 자가 구의역 김모군의 비정규직의 아픔을 국민들이 다 알고 열악한 환경에서 교대 인원이 없는 2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참사를 당한 김모군의 죽음에 대해서 막말을 내뱉은 자예요. 이러한 자를 대놓고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하고 청문회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등을 치고 그것이 법적 문제가 되어가 있고 그중 할머니 한 분이 양심 고백을 했고요. 며칠 전에는 위안부 할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할머니 생일 와인 파티를 했는 자가 윤미향이라는 자가 버젓이 국회의원이 돼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추악한 짓을 했는 추미애라는 장관은 자기 대권력에 눈이 멀어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권력 게이트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망나니에 칼을 쥐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사회를 편 추미애 보고 위대한 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대단히 이상한 나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같으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103명 전체가 천막당사 치고 단식에 돌입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의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데 싸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다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얼마 전에 조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악법 중에 악법들 다 방어하지 못하고 권력에 굴종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악법들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다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탄을 받으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 103명이 됐는데 지금까지 야당이 국회의원이 100석이 넘은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때도 목숨 걸고 저항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싸운 겁니다. 힘이 없다고
공문이 내리니까 국민들이 용서가 됩니까? 국민들의 지탄을 노면하기 위해서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본부 투쟁하자. 사람 지금 10명도 못 모이는데 장애투쟁하자고 말만 하고 구체적인 방법 실행하지 않는, 아니 그 장애투쟁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조직도 없고 당원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장애투쟁하자고 선언만 던져놓고 명피하려고 하는 그 꼼수,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꼼수를 하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야당은 정정당당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의롭게 행동하면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당이 눈에 진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매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터지는데 제1야당이라는 자들이 꼼수 정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 공화당은 서명활동을 통해서 원래도 지속적으로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2019년 선관위 보면은 제가 안철수 씨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당에 수많은 정당 중에서 서울 지역에 당원이 제일 많은 데가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가 자유한국당, 그 다음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전체 당원 숫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 당원은 훨씬 많고, 제1야당,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하면은 누구하고 도대체 야권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영이는 도대체 누구하고 반문연대 문재인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기 없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겁이 나고, 제가 21대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 사람들만 21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중도 좌파 정체성도 모호한 비대위원장, 정체성 모호한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잡탕당을 만들어 놓고 투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벌써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그들의 장기 집권 업무가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역사 침탈이 당연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일당백의 마음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어디 갔는지 굴종이나 하고, 예산 야합해가지고 정부가 올린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을 더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올린 예산에 최소한도로 예산 삭감을 통해서 보이기라도 하는데, 이놈의 제1야당이라는 데는 정부 예산보다 2조 더 가까이 추가 예산 받아서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에는 예산 받았습니다, 10억 받았습니다, 50억 받았습니다, 이따위 현실 인식을 못하는 자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속병이 나지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8월 30일 창당해서 3년하고 6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한 번이라도 부정부패에 연루가 됐다든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투쟁하는데 투쟁을 하지 못했다든지 불의하고 거짓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굴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국민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정추행동한테 시장 양보해서 서울시를 이따위로 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을 아프게 한 그런 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탄핵해야 된다고 떠들었던 그런 자가 안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에서 했던 그러한 썩어 빠진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수도에 시장을, 그것도 야권 통합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뻔뻔함에 실을 떠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에 따뜻한 안방보다는 광야 찬바람을 쐬더라도 불의와 거짓에 굴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전단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단지 내용이 굉장히 우리 한상수 교수께서 긍정을 다 하시고, 앞장은 탄핵은 거짓 불법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탄핵의 부당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뒷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행, 10대 악행과 10대 악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여러 가지 모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으신 분들도, 우리 공화당과 가까운 분들도 지금 중국 폐렴의 확진으로 우리 중앙당이나 시도당도 긴급 준비에 들어가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가 100만 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이 전단지를 국민들께 이 목소리, 진실의, 정의의 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당원들의 총결집과 행동을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말로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은 당원과 함께하는 정당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참 얘기하기 싫은 얘기가 우리 공화당의 자금 문제입니다. 저도 차입금 날짜가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최대한 미루어둔 상태고, 아무튼 약속 드린 대로 3월 달까지 비펀드나 차입금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한 갖는 것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당대표로서 대단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이 중국 폐렴 정국이 길어지고 경제가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당에 대한 걱정들은 많이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금을 함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인사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 자금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서명대를 통해서 당원들이 계속 가입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걱정해서 당비와 특별당비와 후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당은
이 정의롭고 진실되게 또 부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떤 좌파 언론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원죄가 있는 언론 방송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거꾸로 몰고 보도하지 않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많은 광고와 많은 활동, 많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많고 또 그렇게 정당이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동지들께 또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국민들께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최고위원회에 있었고 당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송구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당이 깨끗하고 또 정의롭고 진실된 정당으로 거듭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 또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저항 세력으로서 버티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분들 또 시도당 위원분들 당 사무처 분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또한 저의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힘드시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로 결집해서 뭉쳐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특별당비와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이런저런 유튜브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느 유튜브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막말, 욕설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는 유튜브 분들은 그러한 막말, 욕설 방송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발단을 제공한 유튜브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들이 우리 공화당을 쳐들어왔을 때도 경찰의 공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몸으로 막아냈죠. 그런데 그 유튜브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사무처가 경찰을 3번씩이나 부르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앙당 사무처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당 사무처 분들한테 당원들을 친가족같이 모셔야 된다. 당원들의 목소리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된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유튜브 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투쟁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짓으로 호도하고 당을 음해하고 없던 사실을 있는 양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준동의 그 길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분은 사무총장한테 찾아오셔서 그 과정들의 설명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이런쿵 저런쿵 얘기하지 마시고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분명한 말씀들을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 독재 정권, 부도덕한 정권하고 싸우는 정당이에요. 절대 거짓이나 당의 음해에 함부로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당대표로서 저는 원칙을 지킵니다. 어느 유튜브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좌파들하고도 싸우기 힘들어요. 수도 없는 경찰, 검찰 고발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접니다. 우리 공화당을 아끼는 유튜브들끼리 혹은 당원들끼리 그렇게 욕설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제가 버텨나기 힘들어요. 다시는 이러한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동지들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다만 우리 그 당원 중에 진성 스님 있잖아요. 진성 스님 코로나 백신 구하려면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흰 고무신을 갖다 놓고 백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그 산중에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과 또 우리 지도부, 우리 조원진 대표님 지혜롭고 용기 있게 옥중 투쟁 감당하시고 또 우리 공화당 리더로서 또 마지막 이 투쟁 세력의 또 지도자로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회의에 조원진 대표님 발언을 편집해서 우리 공화당 역사 진실이라는 유튜버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지금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신데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공화당 역사 진실 아니면 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 편집본이. 그러면 그것을 많이 퍼날라주셔서 우리의 투쟁, 우리의 진실이 대국민 설득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민들을 대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거 목회자 커뮤니티 그룹하고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데 하다 보면 나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못 알아가지고 또 막 비판하고 할 때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우리가 도둑놈도 도둑놈이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깡패한테 너 깡패지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때로는 오해하고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해도 끊임없이 국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서 설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래야 서명대도 활성화되고요. 우리 때로 연설할 때도 보면 아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제 개돼지다 그러는데 그 개돼지를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치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결코 개돼지가 아닙니다. 언론에 의해서 잠시 세뇌되고 또 오해해서 그렇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똑똑하고 정의롭고 또 진실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품위와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접근하고 설득해서 이 최후의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 지금 미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학습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6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매직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성조기 집회를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6일 날은 워싱턴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한다는데 우리도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섭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지금 우리 집회를 막는데 우리도 그런 엄청난 대규모 집회가 올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 주시고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신호를 보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난국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 세력, 구호 세력이 바로 우리공화당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추위를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에 다시 한 번 더 동지들께 연말 또 연초에 가능한 한 식사 관련 모임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오늘까지 약 보름간 우리 공화당 중앙당은 초비상사태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행히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고 더 이상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조직위원장에서 당협위원장 승인 요청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의 정윤하 조직위원장, 대전 중구의 박태우 조직위원장, 대전 유성구 갑의 양순옥 조직위원장, 경남 거제시의 이익환 조직위원장, 이 4분의 조직위원장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서 추천이 들어와서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4분에 대한 승인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4분의 당협위원장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사전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이 승인권에 대해서 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4분을 우리 공화당 조직위원장에서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정당 당원 전체 당원과 정당의 전체 당원 숫자와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올 연말 돼야지 내년 초 돼야지 2020년 당원자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 당원도 3이고 책임 당원도 3이고 또 하나 서울시의 당원 부산 이번 보궐선거에 있는 당원 부산이나 서울의 당원도 지금 당이 해체된 정당을 빼놓고는 다 3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3정당으로서 의석은 없지만은 제3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아무리 거꾸로 몰고 그들이 덮으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또 행동하는 정당이고 저 사람들은 참 불굴의 의지를 가진 무서운 저항 세력이라는 각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또 자유파 국민들께서 힘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지금 현재 제3의 정당이 이제 나아가서 제1의 집권 여당이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72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을 믿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 속도가 어떨 경우는 늦고 답답하지만은
우리 그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정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작은 사소한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이타심은 버리시고 하나로 나를 구한다는 구국의 열정 하나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일하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리 점화식은 23일 날 12월 24일 날 점화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광고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정치 보복에 대한 메시지 워싱턴 광고판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3년 10개월째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혼란을 겪고 있지만은 새 정부가 들어서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든 미국의 의회, 유엔 쪽에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인권 탄압의 상황,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다방면에 활동을 또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원래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천만의 무죄 석방 본부에 서명대 전달식도 서명부 전달식도 원래 가기 전에 하루 잡아서 원래 서명대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명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예당심과 애국심이 없었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불과 3년 반 만에 제3당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역할들과 지중 있는 활동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는 좌파들의 공작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투쟁하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